안녕하세요. 저는 교양 있는 남자로 살아가고 싶은 미스터 박입니다. 미스터 박 기억해주세요. 제가 원래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교육 채널입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유튜브에서 새롭게 떠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바로 리뷰인데요. 리뷰는 우선 책과 음악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먼저 책으로, 도서 리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도서 리뷰 첫 번째 주제는 삼국지인데요. 삼국지로 시작한 이유는 그냥 제가 출장에 가서 팀원들이랑 떡볶이에다가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엊그제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삼국지 이야기만 남자 셋이서 2시간을 떠들다가 2시에 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떠들어 볼까 하다가 결심을 했죠. 나름 삼국지도 좀 많이 읽어봤고 말이죠. 삼국지 무엇을 읽었느냐? 사실 전 정사는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많이 읽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연희는 좀 많이 읽어봤죠. 그러면 삼국지 연희와 정사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새 주제에 대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없더라도 앞에 부분만 조금 그렇고 뒤에는 좀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영상을 길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니면 좀 뒤로 넘긴다던가. 자, 그럼 계속 할게요. 먼저 삼국지 연희와 정사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연희는 나관중이 저자고 정사는 진수가 저자입니다. 네, 가장 큰 차이는 정사는 역사 기록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 위주로. 연희는 그 정사에다가 중국인 특유의 뻥을 많이 붙여가지고 지은 역사 기반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연희에서 말하기를 귀가 크고 운이 좋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돗자리 장수 출신의 유시성을 가진 비 현덕의 아우 관우 운장은 키가 9자 또는 9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게 자 또는 척이 한자 또는 한척 기준으로 1척 기준으로 해서 시대마다 조금 산정하는 그 길이가 좀 다르긴 한데, 이때 시대 한나라 시대 후한 시대에는 23c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산을 하면 9척이면 207cm예요. 3세기에 동양인이 2m가 넘는다는 것은 사실 개뻥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연희가 그렇습니다. 연희에서 보면 관우는 키가 2m가 넘는 거구에 82근, 즉 49.2kg의 송나라 시대에 나오는 언월도를 휘두른 장수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정사에는 언월도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시대적으로도 무기도 그렇고 좀 이게 좀 이빨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정사에서 보면 그럼 관우의 실제 키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관우가 실제 키가 2m가 넘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을 덧붙이면, 천하 삼분지계를 계획하고 위촉 5 삼국지를 만들게 하고 남동풍을 예보했던 진짜 천재 와룡, 누운용, 제갈량 공명의 키도 8척이었다라고 합니다. 8척 계산해보면 184cm예요. 좀 오버죠. 아니 21세기에 사는 아무리 제가 뭐 키도 작고 180은 택도 없는 키래도 200년대에 살던 사람보다 작은 건 좀 그렇잖아요. 네, 전 좀 그렇습니다. 뻥 같아요. 그래야지 제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국지 연희, 사실 베이스에 뻥이 좀 많이 가미된 역사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좀 떠들어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런지요? 괜찮다면 댓글로 괜찮다고, 원한다고, 계속 해달라고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용기를 얻어서 힘입어서 한번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안 달려도 계속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사와 연희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삼국지라는 길고 긴 이야기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삼국지는 보통 184년에 일어난 황건적의 난에서 시작이 되죠. 호에이사의 게임 삼국지에서도 그렇고, 이문열 씨가 펴낸 나관중 삼국지 번역본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184년 황건적의 난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부터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삼국지 이전의 역사부터 이야기해야 되는데, 먼저 진시 황제 아시죠? 저는 그때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역사는 진시 황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진시 황제의 즉 성은 영이요, 이름은 정이었던 영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영정이 기원전 221년에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제나라, 연나라, 초나라를 싹 다 굴복시키고 진나라의 왕으로서 전국을 통일을 하죠. 이민족 빼고. 그런데 이 황제는 기원전 220년에 통일한 나라를 순행 좀 돌아보다가 화가 나서 빡쳐서 병에 걸려서 50세의 나이로 사망하죠. 근데 왜 화가 났느냐? 순행을 하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야,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희황제 사이지분이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즉 시황제 영정이 죽고 나면 시황제 이 지분, 땅이 두 개로 갈라진다 라고 써져 있었던 거죠. 뭐 저라면, 제가 진시황이면 그 글 보고 뭐 그 소문 듣고 별로 화가 안 날 것 같은데, 그때 진시황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고 빡쳐가지고 그 운석이 있던 그 동네 주민들을 싹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뭐 계속 아픈 게 낫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망을 했는데, 그 다음은 이제 막내 아들 2세 황제 영호회가 뒤를 이어 황제가 되었어요. 근데 원래 2세는 좀 다 그런가 봐요.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뭐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해롱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고라는 환관놈이 승상이 되고, 또 백성들은 답답해서 미쳐 돌아버리고, 그 과정에 봉기가 일어난 거죠. 진승이란 사람이랑 오광이란 사람이 농민인데 난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되게 유명한 난인데, 이때 이 난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진승이란 사람이 한 말인데요. 왕후 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들어보셨죠? 진승은 몰라도 이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난이 일어나고 그 환관놈 조고, 그놈이 이세왕제 호해한테 야 너 자살해,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자살해 라고 해서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이세왕제 영호해는 결국 22살에 자살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 영호해의 형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겠죠, 조카인 자영이 뒤를 이어서 진나라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요. 진나라는 3대까지 갑니다. 통일하고 얼마 안 갔죠. 아무튼 자영이 진나라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영이 왕이 된 시점부터 막 오광 막 진승 나오고 유명한 초한제 항우와 유방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항우랑 유방이랑 싸우다가 초한제니까 유방이 이겼겠죠. 그다음 한나라를 세우고, 그게 전한이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진의 마지막까지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영상으로 미룰까 합니다. 그럼 진의 마지막을 계속 이야기해볼게요. 자, 22살에 자살한 황제 영씨 호해, 영호해와 관련된 유명한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서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할까요? 망진자호. 망진자호는 사실 영정, 즉 진시황제가 살아있을 당시에 승상이었던 당시 이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승상 이사에게 어떤 책 주면서 야 이거 좀 해석 좀 해줘. 이사가 되게 똑똑했다라고 해요. 되게 진나라가 법치국가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게 큰 기틀을 마련해준 사람인데, 이 이사한테 책을 한번 해석해보라고 한 거예요. 이 책이 뭐 어떤 신선한테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근데 승상 이사가 이 책에서 딱 한 구절만 해석할 수 있었대요. 그게 바로 망진자호인데, 전 모르겠습니다. 이 망진자호, 제가 이사인데 해석하라고 했어. 이거 하나만 했어. 이거는 그냥 안 좋은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망진자호 해석을 하면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 호다. 그럼 호는 뭐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진시 황제는 이 호를 흉노족의 호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만리장성을 쌓게 된 거죠. 야, 흉노족을 대비하자. 우리가
딱 통일했는데 전국 칠흥을 다 굴복시키고 통일을 했는데 흉노족이 쳐들어오면 야 내가 세웠는데 얼마 안 됐는데 망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은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앞에 이야기한 거 듣다 보면 진나라를 망하게 한 거는 흥청망청 놀고 사람들 막 죽이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던 진시황 영정의 마지막 아들 영호해 때문이에요. 원래 영화도 보면 속편이 좀 재미도 없고 실속이 없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뭐 유명 정치인들 보면 아들들이 또 뭐 마약하고 뭐 이래서 아버지가 대통령 못 되고 이런 거 보면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도. 그래서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망진자호의 호는 사실 영호해의 호자를 써서 망진자호라고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 치고요. 자, 진의 마지막 군주 이제 자영은 사실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우랑 유방이 등장하는 초한지 이야기의 시작이랑 조금 겹치기 때문에 그 자영의 이야기는 또 뒤로 미루기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거기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 사자성어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건 또 다음 이야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삼국지와 관련된 이야기, 전국시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역사 이야기 약간과 그 뒤에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해볼까 하는데 오늘은 역사를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은 진시황 영정입니다. 중국 역대 군주 중에 최악의 폭군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반면에 오늘날의 저울, 그러니까 도량형을 만들고 만리장성 구축하고 황제제도 그리고 군현제 등을 만든 대단한 군주인데 이 사람은 대체 왜 폭군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진시황 영정의 출생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 사람이 왜 나중에 삐딱해졌는지를 조금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진시황 영정은 출생부터 한번 봅시다. 태어날 때 전국시대에서 진나라가 아니고 조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진나라의 수도 한단에서 인질로 잡혀온 아버지와 그 부인 조희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또 출생의 미지수가 약간 있습니다. 진의 승상이었던 거상 여부리와 관련된 사기 여부리 열전에 따르면 영정은 여부리와 장양왕의 부인 조희 사이에서 불륜으로 생긴 아들이다 라는 썰도 있어요. 근데 사기 본기, 즉 본서에서 기록된 바에 따르면 그냥 루머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그냥 장양왕의 아들이 영정이 맞다라고 써있거든요.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다른 나라 인질로 잡힌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그 영정이 할아버지였던 소양왕이 사망하면서 그 아들이었던 장양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얼떨결에 이제 영정이랑 부인 조희를 진으로 데려오고 그 과정에서 영정은 패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 장양왕이 또 일찍 죽어요. 그래서 영정은 13살에 왕이 됩니다. 뭔가 좀 힘들어 보이죠? 저라면 그런 유년기 정말 빡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왕인데, 근데 왕이 된 게 또 다는 아니에요. 앞서 말한 여부리랑 조희, 즉 조태우가 둘이 아들이 어리다고 섭정을 했어요. 수렴청정 같은 거 섭정을 했는데 이게 또 여부리 열전에서 앞에 기록했다고 말해지는 그 불륜, 그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출생은 장양왕의 아들이 맞다라고 쳐도 불륜은 맞았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내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13살에 왕이 돼서 우리나라로 왔어. 근데 엄마는 돈 많은 승상놈이랑 불륜이야. 근데 또 그 승상놈이 소문이 좀 두려운 거지. 왕의 어머니랑 불륜이라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좀 손절하겠다고 또 노예라는 이상한 어떤 정력가를 조태우한테 붙여준 거예요. 조태우는 또 그 노예라는 정력가랑 또 마음이 들었나 보지? 바람이 나왔고 또 아들을 또 둘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이게 또 거기서 끝이 아니야. 노예는 또 반란을 일으켜요. 조태우를 사랑해서 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뭐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뭐 사실 개판이죠. 그래서 진왕 영정은 반란을 진압하고 노예를 능지처참하고 여부리를 내쫓아요. 그리고 진정한 왕권을 드디어 잡게 됩니다.
이 이야기. 전 이 이야기들을 알게 됐을 때, 이 사람은 나중에 흑화된 게 좀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진시황이 대단히 대단하고, 대단히 나쁜 황제였지만, 대단히 불쌍한 남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국지 이야기에 앞서서 저는 진시황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야기해 보았는데, 프리 삼국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교양 있는 미스터 박이 되고 싶은 첫걸음 삼국지 리뷰 1탄 진나라의 몰락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미스터 박이었습니다.